뭐 괜찮은 연구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부작용 없이 탈모를 치료하는 부산대 의대 연구 결과가 꽤 괜찮아 보였어요. 탈모를 치료하는 국내 연구진의 기술, 이거면 조회수도 잘 나오고 반응도 괜찮겠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에너지 하베스팅 이용해서 탈모 치료법을 올렸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에이씨 무슨 맨날 나온다 말만 하고 절대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올려도 또 100% 같은 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래요. 대체 왜 탈모 그렇게 많이 연구가 나오고 그렇게 좋은 결과가 많이 발표되는데 민간 기업이 우주로 사람을 보내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치료를 못하는 걸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교신 저자인 이상혁 교수님한테 탈모에 대한 자문을 구함과 동시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죠. 왜 아직도 치료제가 없냐고. 교수님의 답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미국 FDA가 승인하고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약은 5알파 리덕타아제 억제제 그리고 미녹시딜 뿐입니다. 리덕타아제 억제제는 먹는 약이고 미녹시딜은 바르는 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먹는 약은 성욕 감퇴와 발기부전, 바르는 약은 피부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탈모 치료제를 먹었는데 낮에는 자신감이 약간 올라가지만 밤에는 자신감이 떨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런 약들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이 아니라 대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버리면 부작용이 크니까요. 무엇보다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탈모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약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밝혀져야 합니다.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의 용량부터 효과가 나타나는지 용량을 결정하고 안전성 검사와 독성 검사를 통해 부작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에게 투여하여 효과가 나타나는지 또 부작용은 어떤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각각 논문으로 발표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두 번째에서 안 좋게 나오고 1번, 2번 연구까지는 좋았지만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아직 기술이 부족한 거죠.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는 약이 아닙니다. 대체 치료제죠. 이상혁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이 말했듯 약은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이번 연구는 1, 2, 3번에서 모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부산대학교와 티스템 연구진이 2020년 4월 세계적인 저널 Stem Cells Translational Medicine에 발표한 내용으로 지방 유래 줄기세포에서 세포막을 제거하여 정제한 줄기세포를 활용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줄기세포는 원하는 조직의 세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의미합니다. 즉 손상된 장기에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장기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꿈의 세포입니다. 이 세포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노벨상이 주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iPS 세포라는 만능 줄기세포를 만든 공로로 2012년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라는 무명의 연구원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가 유례 없이 한국에 주목했던 2005년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또한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연구진은 지방에서 얻어낼 수 있는 줄기세포에서 세포막을 없앴습니다. 세포막을 없앤 이유는 모든 세포에는 고유의 면역 체계가 있는데 만약 제 몸에 있는 이 지방세포를 여러분에게 투여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없애야 누구에게 투여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줄기세포의 세포막을 제거하는 기술은 한 국내 벤처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진은 지방 유래 줄기세포에서 세포막을 제거하여 모든 사람에게 투여가 가능한 무막 줄기세포 추출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38명의 탈모 환자 중 19명에게는 이 추출물을 한 번에 2ml씩 4주간 뿌렸으며 나머지 19명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주고 이게 치료제라고 말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죠. 이 그래프는 머리카락의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추출물을 뿌린 남성들의 머리카락이 16주째 28.1%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는 약을 받은 사람들은 8주째에는 3.2% 줄어들고 16주째에는 7% 증가했습니다. 아주 흥미롭죠? 가짜 약을 줬는데 이건 탈모약이라고 믿으니까 머리카락의 수가 16주째에 7.1% 증가했으니까요. 믿음이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그리고 모발의 굵기는 추출물을 뿌린 환자들은 16주째에 14.2% 증가했지만 가짜 약을 받은 사람들은 6.3% 증가했어요. 즉 추출물은 부작용이 없지만 분명한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고 흥미롭게도
믿음을 가지면 머리카락의 수도 많아지고 두께도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표준 편차가 꽤 큰 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효과를 봅니다. 감기약도 누군가에겐 잘 먹히고 누군가에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걸지도 모르죠. 실제 환자들의 머릿속 변화를 보시면 왼쪽 그림이 추출물을 사용한 환자들의 그룹인데 확연한 효과가 보이죠. 오른쪽은 플라시보 효과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뭔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 연구의 의의는 뭘까요? 이 논문의 제목을 보시면 랜더마이즈, 더블 블라인드, 비이클 컨트롤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임상연구로 말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모든 환자들에게 탈모 치료용 줄기세포 추출물을 뿌리지 않았어요. 절반만 뿌렸죠. 랜더마이즈, 위약을 줄 사람은 누구이고 진짜 추출물을 뿌릴 사람은 누구인지 무작위로 정했다는 거고요. 더블 블라인드, 어느 대상자에게 진짜를 준 것인지는 연구자도 모르고 연구 대상자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이클 컨트롤드, 모든 대상자에게 진짜를 주지 않고 절반만 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택하되 절반은 진짜 약을 투여하며 연구자나 실험 대상자도 진짜 약이 누구에게 갔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상엽 교수님은 이 방식이 현대의학에서 가장 근거가 있는 연구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오늘 결과 역시 그래서 결국 아직 탈모 치료가 안 된다는 거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해 불만이 있을 것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느리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긴 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분명 완치가 될 겁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계속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이 지연되는 완벽함보다 낫다.